88억 원짜리 집이 1년 만에 73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디 이야기냐고요?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입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급 주거의 상징이었던 그곳, 더 이상한 건 공실입니다. 수백억 원을 주고 산 집을 왜 비워둘까요? 월 관리비만 수백만 원씩 나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집주인들은 월세를 내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매달 손해를 보면서 집을 비워두는 겁니다. 반대로 나인원 한남은 어떤가요? 100억 원 가까운 가격에 계속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같은 초고가 주택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더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펜디가 강남에 초호화 주상복합을 짓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지는 공매에 나와 있습니다. 10번이나 유찰됐습니다. 가격이 절반 가까이 폭락했는데도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명품 신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그니엘과 펜디의 추락을 통해 진짜 부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헤쳐 보시죠. 시그니엘의 추락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비싼 집과 살기 좋은 집은 다르다는 거예요. 시그니엘은 비싼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살기 좋은 집이었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초고층 건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창문을 열 수 없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라고 하지만 결과는 처참합니다. 기계식 환기 시스템에만 의존하면서 습도 조절이 제대로 안 되니까 수백억짜리 호실 곳곳에 결로와 곰팡이가 피어오릅니다. 100억짜리 집에서 창문을 열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 느껴지시나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동선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보안이 너무 철저해서 밤 10시 이후에는 배달 음식을 받으러 1층 로비까지 직접 내려가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여러 번 갈아타야 하는 이 황당한 여정은 매일 반복되는 스트레스입니다. 바닥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자연과의 연결은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고립된 구조 속에서 정말 쾌적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더 깊은 심리가 작동합니다. 월 관리비가 수백만 원씩 나갑니다. 연봉 1억 받는 직장인의 월급과 맞먹는 수준이죠. 수십억 원을 주고 산 집을 자기가 살지 않아도 매달 이 정도의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핵심입니다. 2025년 고금리 시대, 이 돈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집주인들이 월세를 내리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자산 가치를 지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출로 들어온 집이라면 매달 나가는 이자가 엄청납니다. 월세 수입이 없으면 그 이자를 개인 자산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영앤리치들이 입은 역마진 상황이죠. 그렇다면 월세를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올린 월세 기록이 공식 거래로 남으면 그게 자신의 집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광고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면 자산 가치가 수십억 원 단위로 감소합니다. 차라리 매달 수백만 원의 관리비를 손해보면서 공실로 둔 채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순환 논리의 덫입니다. 공실이 늘어나면서 건물의 이미지는 더 떨어집니다. 누가 살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건물은 사실 으스름하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누구도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내려갑니다. 건물은 더 텅텅 비워집니다. 이 악순환에서 시그니엘은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브랜드 이미지 오염입니다. 2023년을 기억하시나요?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의 무대가 바로 시그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각종 코인 사기, 불법 리딩방 사건들이 계속 터졌습니다. 왜였을까요? 오피스텔이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100억 원짜리 집을 사는 건 사기꾼도 불가능하지만 단기 임대로는 들어올 수 있거든요. 느슨한 규제를 이용해 부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시그니엘은 무엇으로 낙인 찍혔나요? 2년 전의 전청조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로 반복되는 다양한 사기 사건들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시그니엘이라는 주소지는 부의 상징이 아닌 수사 타겟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품격을 중시하는 중년 부자들은 더 이상 이곳을 원하지 않습니다. 명품 신화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거든요. 정말 흥미로운 건 같은 시기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인원 한남을 한번 보시죠. 이곳은 100억 원 가까운 가격에 계속 거래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테르노 청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뭐가 다를까요? 먼저 철저한 입주민 검증입니다. 나인원 한남은 아무나 돈 있다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둘째, 거주 환경의 차이입니다. 시그니엘처럼 수직으로 갇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넓은 테라스와 긴 산책로가 있습니다. 땅을 밟고 사는 느낌, 이게 부자들이 원하는 겁니다.
자연과 연결되어 있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풍부합니다. 341세대뿐이라 이웃 간의 간섭도 적고 프라이버시가 확실히 보장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시그니엘은 랜드마크입니다.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섞이는 곳이죠. 반면 나인원 한남은 요새입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오직 입주민만 드나드는 공간입니다. 진정한 프라이버시, 진정한 차별성이 있는 겁니다. 에테르노 청담은 더욱 독특합니다. 세계적인 건축 거장의 아시아 첫 작품이고 단 29세대만 살 수 있습니다. 진짜 희소성입니다. 가수 아이유가 100억 원 넘는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분양받았고 유명 배우와 기업 대표들이 모여 삽니다. 검증된 성공한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형성된 거죠. 이제 부자들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2010년대는 화려한 야경을 SNS에 올릴 수 있는 게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 진짜 부자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마음의 평화, 검증된 이웃, 실제 쾌적함. 이제 부자들이 원하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더 놀라운 사례가 나옵니다. 바로 펜디 프라이빗 레지던스 서울입니다. 이탈리아의 글로벌 명품 브랜드 펜디가 직접 나서서 서울 강남에 초호화 주상복합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펜디의 인테리어 브랜드가 직접 가구부터 카펫, 심지어 식기까지 모두 제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얼마나 고급스러웠나요? 분양가가 200억 원대 초고가로 책정됐습니다. 펜디 본사가 직접 입주자의 직업과 자산 규모를 심사하고 승인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다는 설정이었습니다. 정말 선택받은 귀족들의 공간을 표방한 거죠.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했고 고급 호텔 수준의 콘시어지 서비스까지 제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펜디가 세계에서 7번째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였고 아시아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야심찬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펜디 프라이빗 레지던스의 몰락을 이해하려면 금융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초고가 개발 사업은 브릿지론이라는 단기 건설 금융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더 크고 장기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전환하는 게 정상입니다. 펜디 프로젝트는 약 1,800억 원의 브릿지론으로 시작됐습니다. 고금리였습니다. 계획은 이걸 장기 대출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문제가 터졌습니다. 브릿지론 이자를 제때 갚지 못했습니다. 왜 일어났나요? 부동산 경기 침체, 대출 시장 경색, 금리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 부담이 감당 불가능해진 거죠.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창구도 좁아졌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대출을 극도로 꺼렸거든요. 결국 2024년 말 금융당국이 이 사업장을 부실류의 사업장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2025년 3월 펜디 프로젝트 부지는 공매에 붙여졌습니다. 공매는 얼마나 처참했나요? 초기 최저 입찰가는 3,700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1차 입찰에서 0명. 그 다음은 어떻게 됐나요? 계속 유찰됩니다. 최저 입찰가가 계속 깎여 나갑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수백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0차 유찰에 이르면은 최저 입찰가는 2,300억 원대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제 감정가의 75% 수준입니다. 펜디라는 명품 브랜드도 초호화라는 수식어도 시장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금 2025년 12월 펜디 부지는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부실 채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출 기관들은 이미 자신들의 채권을 부실 채권 펀드에 팔아버렸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절박한 노력이었죠. 펜디의 실패에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펜디는 명품입니다. 하지만 초고가 주거 시장에서 요구되는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초고가 주택을 사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위치입니다. 둘째, 진정한 희소성입니다. 셋째, 역사적 위상입니다. 넷째, 커뮤니티의 품격입니다. 펜디는 명품이지만 주거시장에 갑자기 나타난 신생 프로젝트였습니다. 아무리 고급스러워도 서울 주택시장에서 수십 년 신뢰를 쌓아온 브랜드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규제 회피를 위해 29세대만 만들었다는 구조 자체가 프리미엄을 해칩니다. 대단지의 스케일, 이웃과의 상호작용, 이제 커뮤니티 형성, 이런 것들이 초고가 주택의 진정한 가치인데 이제 펜디 프로젝트에는 이게 없었던 겁니다. 또한 유명 셀럽이 입주했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지 구축에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아무리 펜디가 입주자를 심사한다고 해도 세상이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제 보이실 거예요. 시그니엘의 추락과 펜디 프라이빗 레지던스의 붕괴는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현상이라는 걸 말입니다. 펜디는 명품 브랜드입니다. LVMH 산하의 핵심 브랜드죠. 그런데 패션 명품 분야에서도 펜디의 위기는 심각합니다. 2024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퇴출됐습니다. 셀린에서도 디렉터가 나갔습니다. LVMH가 한 번에 여러 브랜드의 창의적 리더십을 교체한다는 건 그룹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는 신호입니다. 명품 제국 LVMH가 역사적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에르메스에 내줬습니다. 고점 대비 수조 원의 가치가 증발했습니다. 실적도 형편없습니다. 2024년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패션 가죽 제품도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더 크게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아시아 시장입니다.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곳에서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심각합니다. 한때 명품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중국인 고객의 소비 패턴이 완전히 변했거든요. 자, 고액 명품에서 가성비 제품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다이소, 올리브영 같은 저가 브랜드로 눈을 돌렸습니다. 샤넬의 경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크게 감소했습니다. 코비드 이후 처음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감소한 겁니다. 이제 2년 연속 실적 역성장이 진행 중입니다. 한때 오픈런의 대명사였던 샤넬 매장은 이제 거의 대기 없이 입장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명품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시다. 도대체 명품과 명품 부동산 신화는 왜 함께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첫째는 중산층의 소비 축소입니다. 명품은 사실 진정한 부자들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중산층을 타겟으로 설계된 상품이었죠. 중산층이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샀던 기호 상품일 뿐이었습니다. 경제가 악화되면서 중산층이 지갑을 닫았습니다. 둘째는 가격 인상 전략의 한계입니다. 팬데믹 이후 명품 브랜드들은 가격을 무섭게 올렸습니다. 샤넬의 대표 가방은 2년 만에 수백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희소성과 프리미엄 전략을 노린 것이었지만 실질 구매력이 둔화된 시장과 맞물리며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셋째는 명품 신화 자체의 붕괴입니다. 명품은 장인정신, 창의성, 배타성을 상징한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량 생산의 증거들이 드러났습니다. 공급망 논란도 터졌습니다. 디올, 아르마니 같은 유명 브랜드까지 노동 착취 공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소비자들은 깨었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신화가 마케팅일 뿐이라는 걸 말이죠. 넷째는 관세 위협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올해 광범위한 수입 관세를 정역 시행했고 2025년 12월 현재 그 영향이 시장 전반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가죽 제품은 향후 1년에서 2년간 최대 22%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원자재부터 조립, 운송까지 모든 단계에 관세가 중첩되기 때문입니다. 유럽 명품 브랜드들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자니 매출의 상당 부분을 잃는 일이고 가격을 대폭 추가 인상하자니 소비자들이 더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든 패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시그니엘은 1년 만에 가격이 폭락했고 펜디부지는 10번 유찰됐습니다. 반면 나인원 한남은 100억 원 가까운 가격에 계속 거래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비싼 것과 좋은 것은 다릅니다. 시그니엘은 높이 555m에 있지만 창문을 열 수 없습니다. 100억짜리 집에 곰팡이가 핍니다. 배달음식 받으러 1층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게다가 사기꾼들의 무대가 되면서 이미지가 완전히 오염됐습니다. 펜디는 명품 브랜드였지만 주거 시장에선 신생이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검증된 커뮤니티도 없었습니다. 자, 거액의 대출을 갚지 못해 공매로 넘어갔고 가격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는데도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공한 곳들은 무엇이 달랐나요? 나인원 한남은 넓은 테라스와 긴 산책로가 있습니다. 땅을 밟고 살 수 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요새 같은 구조입니다. 에테르노 청담은 세계적 건축가의 작품이고 유명 연예인이 거액을 현금으로 샀다는 뉴스가 퍼졌습니다. 검증된 커뮤니티가 형성됐죠. 부자들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010년대엔 SNS에 올릴 야경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 진짜 부자들이 원하는 건 마음의 평화, 검증된 이웃, 실제 쾌적함입니다. 명품 산업도 붕괴하고 있습니다. LVMH는 시가총액 1위를 에르메스에 내줬습니다. 샤넬은 2년 연속 역성장입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명품 대신 가성비 제품으로 갑니다. 트럼프 관세까지 터지면서 가격은 더 오를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중산층이 지갑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명품은 원래 부자들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중산층이 성공을 과시하려고 샀던 기호품이었죠. 경제가 나빠지자 그들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명품 신화가 깨졌습니다. 유명 브랜드들이 노동 착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가격은 몇 년 새 수백만 원씩 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이 깼습니다. 장인 정신은 마케팅일 뿐이라는 걸 말이죠. 반대로 에르메스는 어떻게 1위가 됐나요? 가격을 함부로 안 올렸습니다. 희소성을 진짜로 지켰습니다. 실적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중국 경기가 나빠도 아시아에서 성장했습니다. 진짜 신뢰가 있는 브랜드는 경기를 초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강남, 명품, 로고, 초고가만으로는 안 됩니다. 진짜 럭셔리는 공기의 질, 주거 안정성, 이웃의 품격, 실거주 만족도입니다. 시그니엘과 펜디의 추락은 경고입니다. 명품 신화에만 기대면 무너집니다. 본질이 없으면 로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과시가 아니라 쾌적함이 답입니다. 카툰경제학은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경제의 민낯을 파헤칩니다. 남들보다 먼저 흐름을 읽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